이승만 박사의 성년지명, 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예견. 1908년 12월 6일 공립신보라는 한인상대 신문의 발표. 당시 청년 이승만은 33세이었으며 프린스턴대 박사학위 재학 중이었다. 이승만 박사 왈. 미일 간의 관계를 정리정돈시킬 수 있는 것은 붓이 아니고 칼이어야 된다고 믿는 바며 20세기는 태평양 시대가 도래할 것이니 동서양 편에 두 나라가 새로 일어나며 각각 세력을 확장하여 주인 없는 해상에 주장이 되고자 함이 실로 자연스러운 생각이라. 이렇게 37년 후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아시아 동쪽 끝이 손바닥 한 뼘만한 조그만 땅덩어리인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명을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도자라 생각한다. 1910년 당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공산주의 열풍에 시달렸다. IMF 실무주역이었던 해리 덱스터 화이트도 미국 기밀을 소련에 넘긴 간첩이었고 유엔이 창립 실무주역이었던 엘저 히스도 간첩이었다. 드디어 1917년 11월 18일 레닌이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공산국가를 건설했을 때 그로부터 10일 뒤 당시 이승만 박사는 43살이었는데 반공연설을 하였다. 인간에게는 자유롭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그 인간의 본성인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임시정부 수반 당시 1923년 당시 47살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기조연설을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으며 미국과 소련은 1917년부터 1947년까지 혈맹관계였으며 당시 미국의 정책은 침공이었다. 1946년 봄에도 미국은 한국에게 빨리 침공으로 돌아서 나라를 건국하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우리 이승만 박사는 반드시 반공을 국가의 정책 제1기조인 국시로 해야 된다고 끝까지 미국에게 반항하였다. 그 당시 한국 점령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1946년 6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이 위대한 분입니다. 나는 그가 위대한 분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위대한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새로 수립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침공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하였다. 열받은 하지 중장은 이승만 박사를 가택연금시키고 당시 72세 27살짜리 미군 대위가 권총을 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미군 대위 왈. 미국에서 전보가 왔는데 말 안 듣는 놈은 반드시 쏴 죽여도 된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남로당과 그 일당들이 이승만 박사를 여러 차례 암살 시도를 하였으며 당시 국내 언론들도 이승만 박사를 반공, 수국, 꼴통으로 매도를 하였다. 이렇듯 우리 예지력과 통찰력을 가지신 이승만 박사를 매도한 당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나 1947년 3월 12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결단을 내렸다. 침공에서 반공 정책으로 전환을 하였다. 그것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을 이승만 노선을 결국은 미국이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1917년 11월 18일 이후 소련 주변 40여 개국이 공산화가 되었고 대륙에 붙어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만 공산화가 안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고지식하게 1917년부터 일관성 있게 밀어붙였던 반공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도 반공으로 돌아서게 만든 것이다.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인 존 힐드링은 이 박사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승만은 강대국 소련에 대한 미국이 편법적인 방법을 벌이게 했다. 동시에 약소국 한국에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게 했다. 이승만은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위대한 십자가 운동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강대국 미국도 변하게 만드신 위대한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라고? 이런 나쁜 놈 같은 일이라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첫 번째로 시행한 개혁 정책은 토지개혁이었다. 당시 연설 내용이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의 주의는 반상, 양반과 쌍놈이라 귀천이라 하는 등분이 다 없고 모든 인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 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당시 북한도 토지개혁을 하였는데 무상몰수만 하였지 무상분배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주들의 주장인 토지대금의 수확량이 300% 주장을 무시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155%를 주장하였다. 매해 50%씩 3년만 갖고 4년 차에 농민들에게 토지를 양도해 주었다. 이 같은 정책은 농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농민 백성들을 착취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자령농으로 거듭나게 해주었다. 교육 정책 또한 1948년 당시에 초등학교 교육이 14%, 나머지 86%는 문맹이었다. 학교 문턱도 가지 못했으며 그러한 현실이 너무 초라했다. 그러나 1959년 10년이 지난 당시에 초등교육이 96%, 무학이 4%대였다. 이렇듯 불과 10년 만에 글자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을 깨우쳐 주시고 참다운 교육혁명을 완수하신 분이시며 해방 전후 우리나라 전체 유학생 수가 500명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는 어떻게든 미국의 돈을 모든 장학금 명목으로 삥 뜯어 무려 2만여 명을 해외로 국비 유학을 보냈던 것이다. 그 후 그분들이 유학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돌아와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의 역군이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가 원자력이 될 거라며 1958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세계 제1위 기술력을 가진 산업으로 키워놓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개박살 내놓고 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참고로 2019년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신입생이 제로입니다. 문재인은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려고 작정한 인간 같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84세였다. 이렇게 노구를 이끄시고 자나깨나 우리 백성, 우리 국민 잘 살게 하시려고 고생을 하셨던 국부이시다. 문재인이랑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초인이시다. 제발 좌파들은 3.15 부정선거니 독재니 이상한 고무줄 잣대로 평가를 하지 말아라. 현재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아예 팔다리를 부러뜨려 김정은 정권에게 갖다 주려고 혈안이 된 느낌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가려진 진실이며 팩트입니다. 좌파들이 뭐라고 시부렁거릴 때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제 우파들도 행동하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좌파 정권 몰아내요. 나도 우후풍정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